네, 안녕하세요. 마감 클래스 이관무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빨간 양봉이 그려지는 시장의 마감이 완성이 되었었는데요. 장중에 등락폭은 크지 않았었지만은 장중에 반등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인 종목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불확실성 남겨져 있는데 전반적인 종목에 대한 분위기가 돌아서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정리되는 내용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코스피 내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지만 이 관세 부과 연기에 관련된 협의가 진행 중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전해졌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들이 현실화된다라면은 시장에서는 정말 큰 반등으로 모멘텀이 크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한 가지 남겨져 있는 숙제가 있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의 관세 부과 연기에 관련된 가장 이 마지막 서명을 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이 결정이 중요한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라고 명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확신하면 안 되겠다. 일단 시장에 대한 경계감은 여전히 남겨져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긍정적인 과정에 대한 해석으로 해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좋았었고요. 그 분위기가 좋았을 때 움직였던 섹터들, 전반적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최근에 와서 수급이 좋았었고, 또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결국에는 IT 섹터 가겠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IT 섹터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5G 또 우리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다 좋았었는데 오늘 이 소식과 함께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이 또 강한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자, 오늘 또 새롭게 발표된 뉴스인데요. 갤럭시 언팩 행사 내년에 대한 이 일정이 나왔습니다. 언팩 행사에 대한 일정이 2월 달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1월 달에 CES 그리고 2월 달에 MWC 기점으로 해서 언팩 행사가 진행이 될 것이고요. 여기에서 갤럭시 11이라든지 그리고 또 갤럭시 폴더폰에 대한 출시 기대감을 가지면서 전반적인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자, 우선 이 스마트폰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은 폴더폰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올해 이 연내 생산되었던 물량보다 내년에 대한 생산 기대감을 더 크게 확장시킬 것이다. 라고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자, 폴더폰 관련해서는 KH바텍이 최우선주였죠. 자, 우선은 힌지 기술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폴더폰에 대한 전자파 차단 기능까지 이런 부분을 본다라면은 KH바텍 앞으로 폴더폰 2세대, 3세대에 대한 출시가 나온다라면은 시장 이 기대감뿐만 아니라 실적 변화에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강조드렸던 이 종목이 추세에 대한 연속성을 오늘장에서도 보여주었는데요. 자, 추세가 진행되는 종목들에 대한 가장 큰 특징은요. 주가에 대한 생명선이라 볼 수 있는 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들이 꾸준하게 우상향 그리고 지지기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종목들이 추세 추종으로서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자, 오늘장에서도 이와 같은 지지선을 역할을 해주면서 반등을 했고요. 앞으로도 이 추세선에 따라서 종목 대응하시면 좋겠다. 미래에 대한 모멘텀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시겠지만은 그 모멘텀들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KH바텍은 지난 이 소개드렸던 시점부터 해서 꾸준한 우상향적인 모습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20일 이동평균선에 따라서 대응하자. 현재 위치에서 가격적으로 본다면 2만 원 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에서 가장 큰 특징은요. 디스플레이에 대한 변화 그리고 카메라 모듈에 대한 변화입니다. 자, 오늘 이 MCNX 종목이 또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요. 자, 이 종목도 지금은 모든 이평선들이 수렴이 되면서 지금은 2차 추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평선에 대한 수렴 모아진 자리가 연출되고 다시 확장 이평선이 이격이 넓어지는 구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정배열에 대한 패턴이 계속 살아 있습니다. 이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MCNX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아놓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MCNX 따라서 캠시스도 상당히 움직임이 좋았었는데 오늘 오히려 좀 그동안에 주목을 많이 받았던 파워로직스는 좀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자, 이 종목도 지금 이평선에 대한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박스권 하단에서 그러니까 저점을 확인하고 박스권에 아직 갇혀 있는 위치입니다. 자,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이 좀 더 확대된다면 이 종목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에 대한 이야기들을 올해 연내 2월 달
갤럭시 시리즈가 출시될 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자, 가장 큰 상승을 보였고 지금은 가격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을 마무리 짓는 위치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위치는 이 가격으로 봤을 때 10,000원 선이 돌파되는 위치부터 적극적으로 보자.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 스마트폰, 폴더폰이 됐든 그리고 갤럭시 S11이 됐든 결국에는 또 변화되는 것이 또 PCB 쪽입니다. 자, PCB 쪽에서는 오늘 코리아 서킷가 조금은 반등을 좀 하긴 했었는데요. 코리아 서킷 주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보시게 되면요. 주가가 다시 한번 되살아나는 중요한 이평선이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자, 그래도 이 종목에 대한 추세선 다시 한번 또 20일 이동평균선에 따라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만 오늘 이 폴더폰 또 이 갤럭시 S11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PCB 자, 이 종목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BH. 자, 이 종목은요, 오히려 지금 조정이 매수 기회라고 자신있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 하락폭이 좀 컸는데, 역시나 하단에 있는 이평선에다 지지받고 아래 꼬리가 연출되었습니다. 자, 내일도 만약에 조정권의 모습이 연출된다면요, 20,000원 선에서 19,000원의 밴드의 조정은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가져가자. 제가 배워 산다 시간을 통해서 또 이 시간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PCB의 멀티화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FPCB 그리고 RFPCB에 대한 이 앞으로 키워드를 많이 주목하셔야 되는데 RFPCB에 대한 관점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회사입니다. 오늘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이 강했어요. 그러면 이 종목도 앞으로 추세에 대한 부분들 긍정적으로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 종목은 떨어지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 BH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전반적인 IT가 이끌고 가고 조선 건설주들이 반등하는 모습들 제가 이야기 드렸던 뷰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시장에 좀 주춤거리는 시간대가 나타나면은 어김없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게 바이오 섹터입니다. 자, 우선은 오늘 바이오 관련된 종목 하나 이야기 드리겠는데요. 자, 제넥신 이 관계사인 네오 이문텍이 글로벌 제약사인 머크사와 면역 항암제에 대한 공동 개발을 한다라는 소식으로 해서 오늘 상승세가 연출되었습니다. 자, 제가 관심 있게 얘기 드리는 바이오 섹터에 대한 흐름은요. 파이프라인이 존재하는 회사들,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업이 가능한 회사들, 이런 회사들을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물론 이제 오늘 최근에 와서는 개별적인 뉴스가 있는 바이오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긴 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성장 동력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은 글로벌 제약사의 협업, 그리고 파이프라인의 존재 이런 것들을 보시기 바라겠고요. 종목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제넥신 주가를 보시게 되면요. 이 종목에 대한 관계사이긴 하지만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업 그리고 그 협업되는 상품이 제넥신이 또 연구 기술을 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는 좀 바닥권을 확인할 때가 왔다라고 해서 오늘 상승권이 크진 않았지만은 바닥 확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53,000원에서 52,000원 밴드면은 충분히 조정권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종목이 동아 ST죠. 동아 ST 주가 또 보도록 하죠. 자, 이 종목이 주가에 대한 흐름들은 좀 약세한 구간도 있었지만 지금 탈출이 굉장히 빠릅니다. 왜? 글로벌 제약사의 협업이 가능하고 파이프라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성장 모멘텀이 받는다면 크게 연출됩니다. 이때 당시 떨어졌을 때는 신라젠부터 해서 차바이오텍 대부분의 이 바이오 종목들이 떨어졌을 때 동반 하락했고요. 다시 한번 살아 돌아오는 데 있어서는 파이프라인의 존재에 의해서 이만큼 상승했다는 것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지스와 같이 큰 종목에 대한 큰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장에 대한 준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오늘은 긍정적으로 이야기되었지만은 계속 긍정과 불안감에 대한 부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 시장의 경계감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자, 다만 시장에서 움직이는 섹터들 오늘과 같이 좀 안도의 흐름이 연출되었을 때 움직이는 섹터들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 역시나 또 다시 한번 IT 업종이 시장 전체 업종의 상승률을 가장 크게 먼저 가고 있습니다. 자, IT 업종에 대한 반복적인 선순환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렸던 반도체 핵심 종목들 오늘도 상승했었고요. OLED, 5G, 스마트폰 이와 같이 주요 키워드들에 대한 반복적인 흐름들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HTS 화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전체 섹터에서는 외국인의 수급 동향은 상당히 부진합니다.
보시게 되면은 최근 5일 동안에 외국인이 뚜렷한 방향성을 띄지 못하고 있는데 파는 것도 투매도 아니고 사는 것도 적극적인 매수 방향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장의 전체적인 업종별 투자자, 그러니까 외국인의 순매수세에 집중됐던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역시나 가장 중요한 종목 중에서 전기전자 섹터를 선택을 합니다. IT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 수급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방향성을 띠지 못하지만 IT 섹터 내에서는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 제가 어제까지 계속 이야기 들었던 내용들은 IT 대표주들에 대한 외국인의 순매수세였습니다. IT 대표주가 움직이고 지수가 움직이고 그에 따라서 전체적인 종목 시장에 대한 활기를 찾는 모습들. 그럼 당연히 IT 전체적인 이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지수가 반등할 때 IT 섹터가 강했다는 것. 반도체, OLED, 5G, 스마트폰 이 키워드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섹터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한 환경이 수급이 들어오기 위한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환율이 1190원 선이 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환경이 변환될 때까지는 시장에 대한 수급이 약세할 것이고요. 그런 약세 속에서 들어온다면 정말 귀중한 수급이라는 것 긍정적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뉴스화가 되었는데요. 자,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정상회의가 24일 개최를 일정이 나왔습니다. 일단 한국과 중국의 만남을 통해서 이 한달령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중국 소비재에 대한 이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부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24일 이전까지는 중국 소비재에 대한 관심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감 클래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